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민입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원조 친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목적으로 당헌을 바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2일 민주당 당헌 개정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아무 이의제기 없이 당헌을 정해놓고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고 저렇게 뒤집는 것은 너무 명분 없는 짓이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원조 친노로 알려진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6월까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을 돕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의 난민이 될 처지에 놓였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국 위로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홍 부총리가 퇴거 위로금을 준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 위로금은 얼마입니까?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에는 3일 오후 12시 기준으로 3,665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본의 아니게 부총리의 의왕직 매매 과정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에도 엄연히 규칙이 있는데 근시안적인 정책 남발로 휘저어놓더니 이젠 급기야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법도 상식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선례를 몸소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막판 조율을 거쳐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오는 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식 양도세 기준은 미국 대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어서 따로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2일 한 지상파 뉴스에 출연해 서민들의 전세 시장에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과거에도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7개월 정도의 전세 시장 과도기적 불안정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임대차 3법 도입과 민간 매입 임대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의 급격한 시장 구조 변화가 있어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정부로서는 과도기 동안 전세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 불편함을 덜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노조와 만나 생산성, 품질 향상, 고용 안정 등 발전적 노사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달 30일 현대차 울산공장 영빈관에서 이상수 현대차 지부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노사관계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직원의 만족이 회사 발전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기차로 인한 신산업 시대에 산업의 격변을 노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회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3일 상견례를 갖고 첫 단체 협약 교섭에 나섭니다. 교섭을 통해 삼성전자 전 사업장에 적용될 단체 협약이 체결될 경우 그간 무노조 기조를 이어왔던 삼성전자의 노사 관계에도 일대 전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지난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회사의 무노조 원칙을 폐기하고 노조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삼성디스플레이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단체 교섭을 통해 노조 전임자 확보를 비롯해 안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민주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래 속에 머리만 파묻으면 자기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덩치는 크지만 머리는 나쁜 타조처럼 책임을 안 지려고 당원 속에 숨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대표는 정말 눈꽃만큼의 양심도 부끄러움도 없다며 민주당은 공천하려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 비용 838억 원을 전액을 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성비위라는 중대 범죄에 연루된 단체장의 보궐선거에 또다시 자당 후보를 출마시키는 철면피는 최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찰권 남용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비판 댓글 행렬에 추 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했던 수사팀 검사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대 수사팀 막내였던 해당 검사는 댓글을 통해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조국 전 장관과 추 장관이 합심해 해당 평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이른바 여권 지지자들을 향해 좌표를 찍고 협공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깊은 회의감과 절망감을 안겨준다고 썼습니다. 추 장관의 한양대 법학과 후배이기도 한 해당 검사는 추 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했던 동부지검 수사팀의 막내 검사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